영남권 5개 시도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 신공항 건설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10년간 험난했던 과정 살펴봤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의 신공항 합의에 따른 이해득실과 향후 과제를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50여 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해 농업이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농업 발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영남권 5개 시도가 남북권 신공항 사업의 전권을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하면서 꼬여있던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공항의 성격과 규모, 기능 등을 외국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결정했는데 밀양과 가덕도가 입지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금규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권 경제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과 더 이상 지역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남북권 신공항 입지 용역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1년 안에 결과를 발표하자는 겁니다. 국내 용역기관들을 선정할 경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러한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 발주 입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외국 기관의 일임에서 하도록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의 규모, 입지뿐만 아니라 규모들도 외국 기관이 이제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우선 용역 기관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지역의 힘을 모으고 무엇보다 용역 기관의 입지 심사 기준이 객관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부산의 가덕도 입지 논리에 맞서 기존의 밀양의 입지 장단점을 다시 분석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킬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이익관계를 떠나서 영남권 전체의 상생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객관성 있게만 검토가 된다고 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총선과 맞물려 정치권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역의 과제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신공항 용역 발주 합의는 밀양과 가덕도가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1년 뒤에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남권 5개 시도 간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10년 넘게 추진되어 온 신공항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신공항 추진의 역사를 양관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추진 역사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도 부산은 가덕도를 최적 입지로 주장했고 대구 경북은 영천을 선호했으나 경남 울산과 의견을 모아 밀양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정부 반응은 미지근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 검토를 지시하면서 신공항 추진은 급물살 타게 됩니다. 하지만 4년 뒤 이명박 정권 때 이뤄진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신공항은 백지화됐고 영남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 조건으로 인한 환경 문제,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등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 여건이 적합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신공항 염원은 이듬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영남권도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공항은 우리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또 이제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하려고. 급기야 지난해 국토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와 신공항 재추진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러나 입지를 두고 시도 간의 갈등으로 관련 절차는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어제 회의 초반까지만 해도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성격의 공항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잠깐만 제 말씀을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좀 들어보십시오. 비전문가가 그 옆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좀 들어보십시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어제 시도 간의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면서 10년간 걸친 험난했던 신공항의 여정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기술자문위원장이자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이신 윤대식 교수님 모시고 이번 합의안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안, 신공항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신공항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신공항의 기능과 규모, 그리고 기존 공항 존치 여부 등에 대해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 간의 요구사항이 지금까지 달랐던 점을 상기를 하면 네.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이 국토교통부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국 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이해득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비록 외국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긴다 하더라도 외국 전문기관의 역할은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신공항의 기능과 규모, 그리고 기존 공항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국토교통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합의에 대한 지역의 이해는 속단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며 지역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의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합의안을 보면은 1년 안에 용역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동안 대구시와 경상북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특히 이제 외국 전문기관에 이제 용역을 맡기도록 이렇게 현재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과합 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합 지수의 내용에 빈틈이 없도록 대구 경북이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는 통상 국책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기획재정부가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내용을 포함을 해서 원샷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후보지별 경제성 평가라는 부분을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도 하게 돼 있고, 또 향후에 기재부가 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후보지별 경제성 평가를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네. 엄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북권 신공항 합의안의 의미와 과제, 영남대 윤대식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전국의 어린이집을 한 달 안에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 당장 현실성 없는 생색내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는 국공립 유치원이 너무 부족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 크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대책, 먼저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9개월 된 아이가 원장에게 맞아 장이 파열된 끔찍한 사건. 이후에도 최근에 인천 사건보다 더 심한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정치권이 CCTV 설치를 우선 대책으로 내놓는 등 법석을 떨자 급기야 경찰청장은 전국 4만 3천여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은 물론 합동조사에 나선 지자체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제일 좋은데 네. 지금 시설이 많은 데가 지금 뭐 수성구, 북구 이런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지금 한정 기한 내에 뭐 경찰청이 한 달 이내 조사한다고 하시던데 한 달 이내 그 담당자들이 다 나가서 확인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CCTV를 의무화한다든지 경찰이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사실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중시하는 어떤 인식의 제고일 것이고요. 이런 인식은 국가의 재정 투입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단체들도 일부 극단적인 사건을 두고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교사들의 인성 교육을 위한 재교육 투자가 절실하고요. 70%, 80% 차지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이나 비지원 시설의 정부의 종합적인 어떤 대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선 CCTV 의무 설치나 실태 조사 같은 사후 조치보단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공보육의 확대일 텐데요. 우리 공공보육의 현실은 어떤지 이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더욱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편인데 국공립은 보육교사의 대우가 비교적 좋아 근속교사들이 많고 보육의 질도 훨씬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비용이 아무래도 국공립보다는 비용이 세죠. 그러나 대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2013년 기준 2.4%로 서울 11.1, 부산 8, 인천 5.5%와 비교해 훨씬 적고 1.6%인 대전과 함께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올 한 해만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을 확충하는 것을 비롯해 4년 동안 1000곳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시는 올해 고작 7곳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보육 인프라를 위해서 국공립 확충을 하는데 민간 보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이제 국공립을 확충해 나가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마저도 기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7곳 가운데 5곳은 달성 현품과 옥포면 등 외곽의 신규 주택단지로 LH로부터 공간을 무상 임대받아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활용합니다. 또 다른 한 곳은 특정 아파트 단지에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이 이용 우선권을 가집니다. 나머지 한 곳은 유일하게 새로 짓는 국공립인데 현재 북구청이 직장 보육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공무원 자녀가 우선 입학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학부모 수요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공보육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대구시 보육정책은 느림보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시장과 도지사들은 수도권의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모니터링 강화와 지방 발전 정책 우선 추진 촉구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의 조기 실현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할 대구 창조경제협의회가 오늘 올해 처음으로 열려 참여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구장비, 기술 등을 창업기업과 연결해주는 혁신지원 코디네이터 사업과 종합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관해 해당 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추진 상황과 분과위원회 운영 계획 등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50여 개 나라와 FTA 협상을 타결해 우리 농업은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에 오렌지와 바나나, 망고 등 수많은 종류의 외국산 과일이 진열돼 있어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수입 과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국산을 먹는데 솔직히 수입품도 뭐 수입 과일도 한 번씩 먹어보면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값싼 외국 과일에 신음하는 농민들은 물론 수입 축산물에 밀려 폐업하는 한우 농가에 이르기까지 FTA 시대를 맞은 우리 농업의 자화상입니다. 경상북도가 FTA 파고를 넘기 위해 농어가 소득 안정화, 돈 되는 창조 농업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라는 3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3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2020년까지 농어가 소득 4만 불 시대, 또 농어가 소득 전국 1위, 농식품 수출 20만 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품질 고급화와 안정성 확보로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인력 양성과 자립경영 지원, 식품산업 육성,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수출과 유통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계고리를 강화하는 로컬 푸드 활성화로 안정적인 소비 기반 구축에도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지방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안동과 의성 지역 구제역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농장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 지역에는 해당 농장의 돼지를 전부 매몰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성 지역도 출하 차량 이동 등 역학 관계에 있던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했을 뿐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 지역 수출 실적은 325억 1,600만 달러로 지난 2013년 367억 3,100만 달러에 비해 11.4% 줄었습니다. 구미세관은 이 같은 수출 감소는 구미 지역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이 전년에 비해 9%, LCD 등 광학 제품이 18%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195억 5,3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던 날을 기념하는 성도절 기념대법회가 오늘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대구 지역 스님과 불자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불교사원 주지연합회 주관으로 봉행됐습니다. 대구 불교사원 주지연합회장인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은 부처님은 누구나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며 불자들도 성불의 길로 정진하자고 설법을 전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지난해 집중 보도한 대구 지역 택시 비리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제7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 선정됐습니다. 윤영균, 이동삼 기자의 대구 지역 택시 비리 연속 보도는 택시 감차와 브랜드 택시 한마음콜, 세금으로 간 노조 간부 해외 연수와 탈세 문제 등 고질적인 택시업계의 비리와 대구시의 안일한 행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방송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 테니스장 근처 도로에서 20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21살 박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운전자 이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시청 상황실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12개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사망사고를 기록한 대구시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성군의 한 면장이 송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폭언 사실은 최근 피해 여직원이 고충 상담을 신청하고 전출을 요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감사팀을 의성군에 파견해 해당 면장과 직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원주지방환경청, 영주시, 단양군, 환경단체 등 130여 명은 오늘 소백산에 방사된 붉은 여우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단양군 영춘면 일대 소백산 자락에서 엽구를 수거하고 붉은 여우 복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홍보 활동도 폈습니다. 소백산에는 지난 2012년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붉은 여우 17마리가 방사됐는데 이 가운데 7마리가 덫에 걸려 죽거나 다리를 다쳤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59살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6차례에 걸쳐 대구 서구와 남구, 달성군 일대 빈집에 들어가 1,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